저는 잘 못 지냅니다. 왜 잘 못 지냅니까?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두통에다가 그다음에 콧물이 찍찍 흐르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더럽죠. 그러니까 하한절기 아침에 엄청나게 춥죠. 몸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엉망이죠. 예. 자, 오늘은요 스노우 카메라 이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약간 조금 어색하더라도 그리고 화면 상단 터치를 하면 점 3개가 나오는데 그 점 3개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1.5배속, 이렇게 1.2배속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짧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뭡니까? 바로 우리 유시민입니다. 유시민. 진짜 마이너스의 손, 분란의 신, 파괴의 신, 유시민. 유시민이가 뜬금없이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재명 도지사에서 좀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뜬금없이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말이죠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지금까지 유시민이가 언급을 하거나 유시민이 터치하거나 마사지를 해버리면 전부 다 마이너스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유시민이가 이재명 도지사 재판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오히려 안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유시민이가 말에 힘이 있고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유시민이가 이재명 도지사 이 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면 타당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재판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재판이 이루어져 버리면 이재명 도지사가 사라져 버릴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발언 파워가 있으신 유시민이가 이재명 도지사 재판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이재명 도지사 재판은 엉망진창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대법원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일면 타당성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유시민이가 벌여놓은 많은 논란거리라든가 이런 파괴적인 그런 행태들을 보면 오히려 각계각층의 그리고 국민들의 도민들의 시민단체들의 응원을 받아서 이재명 도지사의 이 대법원 재판이 잘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유시민이가 와가지고 흙탕물을 좀 부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현재 이재명 도지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형국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유시민이가 이 발언을 한 것은요 2019년 10월 12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2019년 10월 17일이죠. 무려 5일이나 지나서 갑자기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요. 2019년 12월 12일 날 제주도에서 한 발언이 왜 이제서야 보도가 된단 말입니까? 보도가 되려면 이재명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를 쓰려고 한다면 2019년 10월 12일, 13일 날 보도가 되면 되죠. 그런데 5일, 일주일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유시민의 발언이 보도된 이유가 뭘까요? 현재 유시민이가 KBS와의 관련 이런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현재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재명 관련한 연관된 보도를 터뜨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유시민이가 탈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재판에 관련해서 멘트는 어느 정도 일면 타당성이 있긴 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엉망진창이고 이상하고 비논리적인 재판이라고 보고 있는데 유시민이라고 뭐 달리 해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만 유시민이가 맨파워가 있고 강력한 유튜버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재명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재명 도지사 이 잘 나가고 있고 시민들과 시민단체들과 여러 응원자들에 의해서 잘 가고 있는 이 이재명 도지사 재판에 대해서 우정부를 뿌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도지사는 친문이다. 유시민 이사장이 2심 재판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일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귀한 정도의 수준의 비판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도 있었죠. 2심 재판 내용은 뭐였냐면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죠? 이런 질문이었죠. 다시 말하니까 2심 재판 내용은 강제 입원이냐 진단 입원이냐 이거에 대한 차별화를 두고 구별을 한 것이 아니라 2심 재판 내용은 핵심이 뭐였냐면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 그 팩트 자체가 강제 입원이든 진단 입원이든 구별하지 않고 입원하려고 한 사실 자체가 있느냐 그것 자체를 부정했다. 이 이유로 2심 재판을 그렇게 300만 원 벌금 선고를 한 것이었죠. 유시민도 강제 입원과 진단 입원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것은 진단 절차였다.
우리가 하얀 앰뷸런스가 와서 태그하고 이런 입원이 아니었다. 이런 해명성 발언을 한 것이고 이재명 도의사에 대해서 옹호성 발언을 쏟아냈죠. 그러면서 이재명 도의사가 친문이다. 이런 발언까지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5일 만에 보도가 됐다. 아마도 유시민 이사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KBS와의 관계라든가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에 처하니까 위기 면피용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현재 이재명 도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형국이 심상치 않다 하는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자동차를 방문을 했죠. 거기에 이재명 도의사를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도의사를 초대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경기도 내 행사더라도 판문점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행사더라도 서울시장은 초대하더라도 이재명 도의사는 초대를 안 했어요. 그다음에 판교에 와서 수소차를 타는 행사에도 이재명 도의사를 초대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외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확신을 했습니다. 저의 이런 외침이나 의견 제시가 청와대의 김선 행정관 귀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람찬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김선 행정관에 대한 겁니다. 김선 행정관이 어느 순간부터 청와대에 등장을 하지 않고 있고 유튜브에도 등장하지 않죠. 저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재명 도의사 좀 만나달라. 이재명 도의사를 만나달라. 두 번째로는 삼성만 찾아가지 말고 다른 기업체도 좀 찾아가 달라. 이거였죠. 다른 대기업, 다른 반도체 공장도 좀 가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 영상을 보고 청와대에서 반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도의사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가는데 초대를 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물론 이재명 도의사하고 뻘쭘하긴 했지만 사진 촬영한 거 보면 약간 어색하죠. 뻘쭘하죠. 그러나 기존과는 좀 다르게 이재명 도의사를 대기업 현장 방문에 초대를 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하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이재명 도의사에 대한 이런 멘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것이다. 그리고 엉망진창한 판결이었다. 이런 멘트를 해가지고 이재명을 우군으로 이렇게 포섭하려는 이런 현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도 보셨죠? 이재명에 대한 탄원서 5m, 6m에 육박하는 이재명 친필 탄원서, 붓글씨 탄원서 보셨죠? 너무너무나 감동적이었죠. 사회복지 업무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경기도 사람도 아니야. 전북 순창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탄원서 내용이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렸던 거. 우리가 이재명 도의사의 업무라든가 추진 업무를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6m짜리 탄원서를 하루 종일 목욕 재개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탄원서를 쓴 우리 전북 순창의 이분의 탄원서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공유하고 나누고 퍼날리게 했던 이런 보도들을 보시고 이재명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재명 도의사를 아셨다고는 하지만 아마도 우리가 공유하고 퍼날랐던 SNS상의 이런 노력들이 많은 경기도 이외의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그분이 탄원서 내용을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들이야 우리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그 6m에 육박하는 그 친필 붓글씨를 보면 아마 대법원 판사들도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감동하고 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구정부를 뿌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가지고 좀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 참. 탄원서 내용 한번 간단히 보면 이런 내용이었죠.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 많은 사람이 희망을 품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 바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금명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 앞뒤 가리지 않고 두서없는 글을 씁니다.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알지 못했던 정책들을 접하게 됐다.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정책들을 알게 됐다. 건설 원가 공개라든가 공사비 거품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 그 다음에 계곡 불법 시설 전면 정비하는 등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도 소수의 특권을 위해 다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철칙으로 뚝심 있게 실행 있게 옮기는 것을 보면은 누구나 정책을 만들 수는 있지만 아무나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어.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이 지사의 그 좋은 정책들이 경기도민들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어렵고 불공평한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자신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잃는다면 하늘이 슬퍼할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이루어왔던 정책들과 이루려고 준비 중인 일들은 경기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며 약속이다. 정의와 공정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가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명하고 자비로운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거의 이국중 교수님의 탄원서에 못지않은 정말 감동 어린 탄원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감명 깊은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정책을 말할 수 있고 말로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수많은 저항을 무릅쓰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렵다. 이 부분이죠. 이것은 이재명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말은 많아. 그러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정책 집행가, 행정가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옆에 영상을 올리겠지만 바로 삼성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유출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오만한 삼성에 대해서 제어를 하겠다 해서 소방기본법을 개정을 한다고 오늘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당시에 20대 청년이 사망을 하고 의식을 잃고 그런데도 삼성은 자체 진화한다 하면서 삼성전자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은폐를 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민간 합동 긴급 조사를 실시했고 그것이 2019년 8월달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을 때 오늘 결과물을 도출을 했죠. 이재명 도지사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안 까먹으려고 벽에다 쭉 적어놓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적어놓는다고 했죠. 결국은 다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을 때 결과물을 도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삼성에 대해서 긴급 민간 합동 조사를 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야? 다들 궁금했잖아. 바로 이렇게 결과물이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소방기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민간 기관에서 발생한 이런 사고에 있어서 무조건 119에 통보하게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 말을 한번 하면 이렇게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아무도 기억 못할 때 이렇게 뜬금없이 결과물을 도출해냅니다. 저는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이재명 도지사가 또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유시민이 또 이렇게 거들어주는 것인지 해방을 얻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변화하는 사항이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